가. Was out drinking, looking for the next thing. I couldn't really settle down. Always on the run, I didn't want to slow down. But baby, then you came around. Yeah, you came around. No, I won't ever let you down. I promise you that I'll hold on. I know that it gets tough sometimes, so I'm here to remind you of love. 안녕하세요. 캐나다 빵제입니다. 2023년 새해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새해 첫날 지인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맛있게 먹고,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엘리랑 그리고 그 지인분들이랑 같이 밀레이크 산책도 정말 오랜만에 하고,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. 1월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뭘 하고 있는 건 없고요. 사실 그냥 정말 평범하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제 병원에 일 출근했다가 끝나고 운동하고 그러고 와서, 그러고 뭐 정말 평범하게 집에 와서 밥 먹고 피곤해서 한숨 자고,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염도 다시 많이 자라있고 머리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,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캐나다 이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 캐나다 이민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예요. 왜냐면 제가 이 전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캐나다에 산지 거의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에야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됐거든요.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현실, 그 부분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결론 먼저 말하자면 저는 캐나다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 온 거 자체가 저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,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눈이 마주치는,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잖아요.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우연히 만난 사람들 혹은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들끼리도 눈 마주치면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거든요. 저는 그 점이 처음에 캐나다에 와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에 살면서 겪어보지 않았던 거니까.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잖아요. 뭐 다양한 인종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음식 문화 같은 경우도 다 다르잖아요. 처음에 왔을 때 신기했고,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그런 이제 음식 문화 혹은 뭐 종교적인 거,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캐나다라는 나라를 그냥 상상 속으로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이미지는 일단 자연이 좋은 나라, 그냥 자연이 좋다는 게 뭔가 그 로키 산맥 같은 광활하고 그런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, 그리고 뭐 여러모로 이제 복지나 혜택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이것만 봐도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복지가 좋고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. 캐나다는 미국 옆에 붙어 있으니까 복지랑 혜택이 좋지 않을까?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,
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일 거다라고 이것 역시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마라, 그렇게 하는 게 좋다,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게 뻔하고, 그에 반해서 캐나다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도 없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, 그러니까 캐나다니까 아무래도 해외니까 다양한 인종의 여러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좋을 것 같았고, 은퇴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캐나다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저는 이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,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나쁜 거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환상이 깨졌던 부분들도 있고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 부분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깨닫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을 좀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 게, 일단 첫 번째로 그 자연이 좋다는 거, 이건 뭐 사실이니까 누가 봐도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답고 뭔가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삶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TV나 뭐 유튜브에서 사람들 여행 다니는 그 캐나다 브이로그만 봐도 자연과 뭔가 어우러져 사는 삶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, 정말 좋고 아름다운 자연도 결국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,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, 이 두 가지가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그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뭐 돈이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나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좀 느끼게 된 거죠. 그리고 캐나다 살면 복지나 혜택이 좋다,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게, 인컴이 높고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뭔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, 반면에 이제 뭐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한다거나 일을 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혜택과 이렇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주어지는 것 같아서,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이고,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를 키우기 좋다. 사실 제가 아이를 지금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장 최근에 출산 준비를 좀 하면서 육아에 관한 부분도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. 사교육을 신경을 써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.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, 그럼 캐나다에서도 뭐 사교육 그리고 예행 학습이라고 하나요? 뭐 그런 거를 신경 쓰고, 특히 이제 한국 어머니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좀 케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, 애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, 한국보다는 물론 좀 이렇게 그런 비율 자체가 덜 할 수는 있겠죠. 뭐 마냥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, 보면 그러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, 사랑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할 이야기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아둔 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고, 그렇지 않다면 노후가 좀 덜 안정적이게 될 것 같아요.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막연하게 무조건 캐나다에 살면 노후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의 노후가 이렇게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이런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 혜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금액을 비교했을 때
뭐랄까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해요. 그렇지만 그런 부분만 보고 무조건 한국보다 노후를 살기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, 한국에서보다 여기서 노후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좀 많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 것 같고, 딱 지금 생각나는,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는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,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뭐 돈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,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고, 무엇보다 제가 그 캐나다 이민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, 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이게 뭐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, 캐나다에 살면서 정서적으로 채워지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주변에서도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민을 해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,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에서 살면 무조건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실제로 와서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구나, 혹은 한국에서 캐나다 넘어오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렇게 했더라면 막연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바꾸고 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좀 생각도 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